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행성입니다. 오늘 또 다시 뉴스가 나왔죠. 이전에는 뺀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뺀다고 했다가 이게 러시아 크림 반도때랑 좀 약간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이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땅인데 왜 러시아 땅이야라고 하시겠지만 러시아가 그냥 무혈 입성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때도 러시아는 우리나라 군대가 여기 없다라는 식으로 했었지만 이 나중에 이게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군대가 여기에 있었고 이 러시아가 여기를 가져갔었죠. 지금도 똑같아요. 러시아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사실상 말을 했지만 이런 찌라시들을 뿌리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먼저 공격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그 명분을 삼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약간 공산주의 체제, 러시아가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저는 공산주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산주의 체제 이념에서는 이런 그냥 그 명분을 삼아서 공격을 하는 게 그냥 당연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쟁 위기는 해소가 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점심중으로 터졌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나스닥도 이렇게 하락분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그 기점으로부터 한 2%, 2에서 3%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42.5, 일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42.5, 제가 그 밑에 고려하고 있는 지지로서는 41, 그다음에 최후 지지라고 이 상승분을 유지해줄 최후 지지라고 고려 중인 거는 39K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1번, 42.5 1번, 41 2번, 39K 3번 이렇게 차례대로 지지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이거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은 지금의 매수세가 강력해서 일찍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조금 하나 정도는 깨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것 같아.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보수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지점에서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지점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타점을 누리게 되는 것은 스윙 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건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일봉상으로 장대 양봉이 세워진 지점으로부터 지금은 상승세를 유지 중에 있죠. 그래서 하락분이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일봉 차트 보면은 그냥 지금은 상승세를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39K를 깬다면 이 하락이 이 상승세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 가격을 유의하시고요. 하지만 그 전에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 양봉입니다. 이 양봉이 깨지게 된 다음 그 이후에 39K를 건들게 될 거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가격 깨는지 안 깨는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좀 매수세가 강력하다라고 말했던 부분은 사실상 이 상승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38% 정도 또는 40% 정도밖에 조정을 안 줬어요. 이게 강세장에서는 그냥 62%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올려주게 되는데 이 부분만 건드렸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진짜 상승이 안 나온다는 의미거나 아니면 매수세가 강력하게 받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그런 두 가지 아이디어 중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받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정이라는 게 사실 얼마를 조정을 줬다기보다 의미 있는 가격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따라서 그걸 조정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상승세를 죽여버리는 이런 하락으로 부르느냐 그러한 게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점은 두 가지 여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구간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장은 2주 동안 8% 정도 그 정도 변동성을 갖고 계속 같은 가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익률에 못 미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하루 이틀만 매매하고 한 3일 뒤에는 매매 접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이 하락장 같을 때 여러분들 알트코인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 코인들 또는 이 알트장이 펌핑이 나올 코인 또는 내리 꽂을 코인 이런 걸 분석한다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의 펀더멘탈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썼었던 이 코스모스도 보면은 사실 이 모습뿐만 아니라 저가를 지켜냈으면서 이 위로 받치고 있죠. 6월 7월에 매물대 위로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와 반면에 준메이저 코인들은 6월 7월을 터치했던 모습이 나오죠. 그만큼 장기 홀더들이 얼마나 잘 버티고 있냐, 중국 코인이라서 뭐 던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얼마나 그냥 쓰레기로 보느냐, 그 차이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신산업군이라고 얘기했었던 NFT 코인들이 대부분 6월 7월 그 이상의 매물대를 만들어서 버티고 있고요. 이런 뭐 NFT 코인들 나쁘지 않습니다. 보라, 엑시 인피니티 좀 많이 하락했는데 그보다는 위에 있죠. 그래서 20만 원에서 6만 원을 밟았다. 20에서 6, 한 70%에서 조정을 준 건데 그래도 매물대 위에서는 버티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이나 그런 것들이 낮다. 무엇보다 준메이저들 코인들보다 낮다. 도지코인을 왜 매매를 안 할까요? 펀더멘탈이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2021년도 3월 가격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 저가를 이미 깼고 그 다음에 그냥 세력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내려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렇게 좀 저가를 올린 경우 좀만 더 찍어볼게요. 다 아닌데 그냥 그럴 것 같은 코인들만 찍어볼게요. 비트코인은 무조건이죠. 에이다도 좀 너무나 실망스럽고 준메이저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대표적일 거예요. 이더리움이 저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상승세가 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이 강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이게 상승장이 되었건 하락장이 되었던 간에 정말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코인들로는 이런 펀더멘탈 강한 코인들, 상승장 오면은 다른 코인들보다 상승률 높을 거예요. 지금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칼보 네트워크 같은 거 매매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낮은 거래대금으로 갖고 노는 그런 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상승장이 제대로 펼쳐졌을 때는 이런 코인들보다 그냥 펀더멘탈 강한 코인들, 제가 대표적으로 차트 예를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 매매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코스모스는 투자를 안 했는데 차트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매틱, 폴리곤의 전도사가 된 것 같지만 사실 매틱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7월, 그다음에 6월은 그냥 상승만 있었고 한 이때 저가를 안 깼죠. 그리고 뭐 상승 추세도 죽이긴 했지만 그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니까 저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차트에서는 몇 개 더 볼 텐데 그 다음은 루나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한 60%의 조정을 밟고 조금 반등을 한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이 코인을 말씀드렸을 때 이 코인을 스테이킹으로 되게 많은 물량을 락을 시키고 그 락 물량이 풀리기 전이니까 한 1월 중으로 좀 매수 가격이 도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에 도착을 했고 1월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 가격이면 되게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매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추천을 다른 사람한테 드린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캔들 매매로 해서 매매를 해본다면은 괜찮게 매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 산 게 아니라 이때 사는 거면 사실상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로 해서 손절가 잡으면 한 10%에서 5% 내로 방어 가능하고 정말 그마저도 낮추고 싶다, 시가 근처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뚫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관망하다가 쏟을 때 매수를 해서 좀 들어가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 아발란체와 루나에 관해서 좀 이슈가 터져서 좀 가격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저는 초신성 테마 중에 아발란체도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준수되면서 이 가격을 유지 중에 있고요. 업비트에서 아발란체 상장이 좀 뒤늦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저는 초신성 테마에 있는 코인들은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발란체나 루나를 매수를 못한 이유는 시들을 하나하나 되게 잘게 쪼개기보다는 그냥 하나에 몰빵해 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매틱을 들고 있고요. 다른 코인들은 그냥 자제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쉽긴 한데 그냥 매틱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발란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차트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재료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본다면은 그나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나스닥 차트를 동조화돼서 정확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나스닥 차트가 바닥이 꽤나 근처에 있어요. 5% 이내에 있죠. 그리고 이 5% 이내의 이 바닥은 이 큰 거래대금으로 던졌더라도 절대 안 무너졌었던 그 구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나스닥이 한 1.5배수 또는 2배수로 무너지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터져서 하락이 나왔다 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하락이 나온다, 그런 일에는 절대 10%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챙기면서 매매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뭐 털리거나 아니면은 정말 저가에 매도한다거나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지점을 보시면서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루하신다거나 아니면 희망이 안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그냥 크게 무너졌다거나 이 지점으로부터 상승세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